안녕하세요. 내 공백은 내 힘이다. 팟캐스트 공백력의 공백지기 햇살입니다. 이제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또 팟캐스트 공백력에 정말 제가 애정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는 제가 깊은 인연이 있어요. 저의 이제 흥미 키워드 중 하나가 창작인데 이 창작을 주제로 이분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그림책도 만들고 서로의 창작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아주 딥한 취향 저격 공동체랄까 그런 아주 저의 아끼는 창작 메이트 미카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한 소개 민망하네요. 네, 이렇게 팟캐스트에 이제 제가 초대를 했는데 좀 팟캐스트에 한번 와주실 수 있냐고 했을 때 이렇게 흔쾌히 오케이 하셨잖아요. 네. 속마음은 혹시 어떠셨는지? 너무 영광이었어요. 너무 진짜? 영광이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떤 말을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그런 마음은 좀 들었고 그런 겁은 좀 났고 그러나 그냥 그래 연습용이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 공백지기님이 저를 좀 대상으로 연습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거창한 게스트 이런 거라기보다는 연습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심. 물론 알지만 제 마음 편하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그냥 우리 평소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일단은 너무 근데 축하드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늘 팟캐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했는데 실천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응원과 지지를 하는 사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가 일단 웜업을 위해 저희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의 사이나 이런 거를 조금 알려드릴 수 있게 한번 첫 질문 나갑니다. 네. 저희가 제일 처음 만났던 곳을 기억을 하십니까? 그럼요. 기억하죠. 저희 놀이터에서 애들 데리고 만났었죠. 집 앞 놀이터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는 그 햇살님 아이보다 한 살이 어려서 이제 데리고 나가면 잘 못 걷는 그런 시기였어요. 막 걸으면 연습하고 막 그러는 시기였는데 놀이터에서 만나서 정말 아이 이름만 알았죠. 그죠? 우리 맞아요. 서로의 이름은 모르고 아이 이름만 알고 오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먼저 들어볼게요. 요 얘기가 다였던 사이였죠. 맞아요. 한 몇 년을 그랬지 않나요? 꽤 그래서 그냥 놀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같이 놀고 그렇죠. 그때는 뭐 이름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고 몰랐죠. 맞아. 교환할 생각도 못했고 그죠? 맞아. 근데 저는 좀 친해지고 싶긴 했는데 그랬어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때는 좀 더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낯을 가리는 성격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낯을 가리는 분들은 알아요. 눈치로. 그러니까 저분이 막 친해지실 마음은 없나 보다. 내가 그렇게 보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늘 아이를 가운데 두고 우리는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좀 부담스러워 하시나 보다 이런 거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림책 만드는 도서관 프로그램에 갔는데 맞아요. 딱 마주친 거죠. 네, 저도 바로 알아봤죠. 그게 근데 되게 오래만에 만난 거죠. 맞아.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때. 그래서 제 앞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쳤잖아요. 맞아. 혹시 나도 맞나? 이게 긴가 막 이런. 그래서 그날 바로 되게 막 친근감
친밀감을 되게 맞아, 느꼈던 맞아, 거예요. 내적 맞아. 친밀감이 엄청 상승했던 맞아 날인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날 아마 우리가 번호 교환을 했을걸요? 했어요. 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다음에 만났는데 그냥 거의 뭐 얘기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맞아 맞아. 안 끝나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랬죠. 맞아요. 끊임없이. 그때가 사실 그림책 프로그램 할 때 처음 몇 번만 오프라인으로 하고 대체로 줌으로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그림책 프로그램 할 때 이제 그분이 선생님이 원하시는 속도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항상 우리 미카님은 늘 너무 잘 그린 그림을 매번 가져오시니까 그게 난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이야기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고 이제 그거 뭐지 검토하라고 피드백 받을 때 다 같이 공개를 이렇게 서로 공유했을 때 보고 난 너무 놀랐죠. 너무 그 이야기도 너무 재밌고 막 그런 상상을 막 자극하고 그 그림도 너무 예뻐서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 연락을 했던 거죠. 만나자고. 그러셨구나. 프로그램 끝나고. 저는 사실 윤주님 그림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아니 진짜 친해서가 아니고요. 친해져서도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다 놀랬던 게 윤주님은 정말로 공유를 안 했어요. 맞아. 그림을 맞아. 그 속도대로 안 그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한 번도 윤주님의 그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야기가 뭔지도 다들 몰랐는데 너무 잘한 거야. 이거 뭐지? 이 사람 뭐지? 정말 그냥 시중에 있는 그런 도서처럼 만들어 오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놀랐어요. 아 진짜로? 다른 사람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놀랐네요. 왜 그랬을까? 그랬을까? 네.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그 윤주님의 그 그림책이 여기서도 공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해요. 아니 왜냐면 정말 진짜로 정말 괜찮은 책이에요. 진짜로요. 미카님 책이야말로.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햇살님이 조금 뭐랄까 좀 더 칭찬을 하신 거고요. 아니고. 정말. 아무튼 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미카님과 저의 저는 미카님은 이제 출판을 하셔야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하면 또 올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때는 또 이제 출판한 걸로 우리 작가님을 모시는 걸로 해야겠네요. 좋죠.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근데 그 도서관 수업은 언제부터 들으셨었어요? 그때가 도서관 수업을 듣기 시작한 지 두 번째 학기쯤 되는 날이었어요. 그 그림책은. 그래서 그 전 학기에 이제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도서관 수업을. 뭐 글쓰기 수업, 그림 그리는 수업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신청해갖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아이가 어렸었잖아요. 어리기는 근데 뭔가 계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많이 듣게 됐던 어리기는 수업을. 했으나 어느 정도 이제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적응을 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여유 있게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평소보다. 근데 갑자기 딱 뭐랄까 굉장히 그때 되게 심정적으로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바닥을 친 느낌? 그러니까 아이는 컸는데 아이를 그만큼 키우느라 나도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자꾸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었겠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결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찾은 게 도서관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신청만 딱 하면 그래서 되기만 하면 바로 들으러 갈 수 있는 거니까 낮 시간에 하는 거고 아이가 원에 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라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아이가 좀 상대적으로 5세 유치원을 갔구나. 이제 낮잠도 안 자고 맞아.
기저귀도 좀 떼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손이 아무래도 그 전보다 덜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기니까 더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할 시간도 생기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맨날 아이 생각만 하다가 내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없어진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걸 좀 이 우울함을 좀 박차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한 게 도서관 수업이었어요. 네. 근데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둘째가 어린이집에 가면서 이제 점점 나도 내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여유가 생기니까. 근데 그때 저는 게임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면 엄청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시간이 생겼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점점 더 막 바닥을 막 치는데 어디로 뭘 해야지 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 저는 그때도 도서관 프로그램도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알았으면 나도 도서관을 갔을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찾아보고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되게 중요한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땠어요? 도서관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에 좀 그런 좀 다운된 기분이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들으면서라든지 아니면 듣고 나서라든지 좀 달라졌거나 뭔가 바뀐 부분이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가장 그런 변화를 느끼게 해준 죄송합니다. 수업은 두 가지. 그러니까 그림 수업이랑 글쓰기 수업이었는데 뭐랄까 글쓰기 수업에서는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났거든요. 정말 각계각층에서 별일이 다 있으셨던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연령대도 다 달랐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제일 막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제가 해도 다 그냥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근데 제가 그 글쓰기 수업 첫 번째 수업 첫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들은 말이 이제 그분들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화색이 바뀌었다고. 얼굴 색깔이 바뀌었다고. 얼굴 색이? 네. 얼굴 색이 바뀌었다고. 밝아졌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있었던 수업이었고 그리고 글쓰기 하느라 이제 그것도 글쓰기를 시간을 맞춰서 한 다음에 책을 내는 거였기 때문에 바빴거든요, 다들. 근데 그거에서 되게 얻는 활력이 컸나 봐요, 제가. 바쁨에서 오는? 바쁨에서도 오고 그리고 작은 성취감이 있잖아요. 하나에 어쨌거나 내가 엄청나게 고민을 해갖고 그게 이제 나의 여행기를 쓰는 거였는데 한 챕터마다 쓰는 거였거든요. 4개씩 한 사람당 4개의 주제씩 이렇게 딱딱 쓰는 거였는데 그 하나를 끝낼 때마다 오는 성취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 외에 다른 걸 해냈다는 기쁨?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수업에서 되게 응원을 많이 얻었고요. 뭔가 뭐라도 난 할 수 있네. 다른 것도 할 수 있네. 시간 내서 하면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은 나 그림 되게 좋아했네. 이 생각을 끌어내게 해줬어요. 그림 수업은 집중해갖고 뭔가를 그리고 하는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마냥.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미술을 싫어하던 애였거든요. 진짜요?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수행평가 시간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고 선생님이 원하는 표현을 내가 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게 스트레스였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똑같이 뭐 사과 그리는 수업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린 사과랑 내가 그린 사과랑 다르네. 음영을 달리 주니까는 또 달리 보이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름도 인정하고 다양함도 받아들이고 그래 내 그림은 이런 거고 근데 그래도 다 똑같은 사과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그랬던 것이 우울함을 빠져나가게 하는
되게 큰 양분이 됐달까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그 프로그램 중에 그림책 수업만 두 번째 학기? 가을 학기라고 해야 되나? 네, 두 그림책만 번째는 신청한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혹시? 두 번째 그림책만 신청한 이유가 그림책은 조금 이제 글쓰기하고 그림하고 합쳐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좀 걷어내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울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 신청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신청을 했는데 어떤 수업은 지루하기도 했고 어떤 수업은 되게 의미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때 아 나는 글쓰기랑 그림이랑 재밌구나. 그럼 글하고 그림이랑 합쳐서 그림책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저의 자연스럽게. 취향을 좀 더 뽑아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무거나 막 했고 시간 되는 건 다 신청했고 근데 이제 좀 걷어낸 거죠.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 때는 그림책만 하나를 더 했나? 근데 하나를 더 한 게 기억이 안 날 만큼 이제 그림책에 집중했어요. 근데 그 그림책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만들고 하는 거는 어땠어요? 좀 쉬웠어요? 아니면은 막 그거 하는 게 뭔가 막 몰입이 막 됐어요?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처음 만들어 본 거잖아요. 처음 만들었는데 엄청난 몰입감을 줬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뭔가 집중해서 내가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냥 평소에 책을 그림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능성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이런 게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도서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책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만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다는 게 되게 뭔가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할 수 있는 거였지. 나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아이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엄마가 만든 책이 나왔다. 맞아. 그리고 아이의 그 제 책 주인공 이름이 이제 꼬미였는데 그게 아이 태명이었어요. 그거를 아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더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아이도 기쁘고 나도 기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림책을 완성을 함으로써. 네. 그럼 이 그림책 프로그램 끝나고 네. 저희가 이제 서로가 되게 친해지면서 맞아요. 우리가 이런 창작에 굉장히 관심 있다는 걸 알고 막 그때 우리 만다라트 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뭘 맞아요. 하고 싶나, 맞아요. 뭘 잃어볼까 막 만다라트를 막 엄청 적었잖아요. 노션 페이지도 만들고. 맞아요. 모두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그래도 노력은 했죠. 그렇죠. 맞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맛독이라고 만들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맛독 창작소라고 네. 저희 노션 페이지에 그게 무슨 뜻이었죠? 이맛독이? 이것마저 똑같다고. 저희 취향이 너무 비슷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거의 10년 친구 만난 것처럼 저는 뭘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왜 그런 식의 많아서 이것마저 똑같단 말이에요. 막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날 맞아. 그러면서 그날 이제 말 놓기로 하고 이맛독을 만들었죠. 다음 시간까지 이름 정해오자 이래가지고 우리의 팀명을 정하자 이래갖고 이맛독으로 하자 이래갖고 이맛독으로 했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말해놔야 활동을 하죠. 그렇지. 우리는 꼭 할 것이야. 그럼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이맛독 창작소 이래가지고 뭔가 창작물이 하나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게 드라마가 됐든 웹소설이 됐든 그럴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이래야 뭘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우리 그 준비를 하게 된 게 공모전이었잖아요. 그림책 공모전. 그림책 공모전 아니면은 그 수업 들을 수 있는 거 그림책 찾아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그림책 공모전을 되게 그것도 엄청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계시고 마감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내면 책이 무조건 만들어지고 하는 그게 분명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거였는데 사실 공모전은 오로지 나의 동기와 노력으로 끝까지 해야지만 사실 낼 수 있는 맞아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이제 보내셨는지 그 생각나는 순간이나 그때 기분이나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하게 됐고. 정말로 그러니까 되면 좋죠. 공모전에 이게 되면 좋은데 될 거라는 기대감에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미카님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어차피 그림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나 커졌으니 만들어서 공모전에 내보자의 의미? 그 와닿으실까요? 그러니까 공모전에 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만들자. 그거는 만들고 그렇게 만들게 된 김에 공모전에 내보자. 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모전은 그냥 도구 그런 거겠죠. 약간 뭐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혼자 뭘 만들려면 마지노선이나 이렇게 마감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 마감 시간을 정하게 해주는 도구였던 거죠. 장치? 그렇게 해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아이가 있고 아이가 중간에 뭐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못 만들거든요. 맞아. 절대로. 그러니까 뭔가 반드시 마감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그래 공모전으로 잡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공모전에 안 됐을 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공모전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면 좋지였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공모전에 맞춰서 기한에 맞춰서 뭔가를 냈다. 이거에 되게 잘했어. 스스로 되게 칭찬하고 자존감도 되게 올라가고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모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그림책 아카데미를 했을 때 지원을 했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아카데미에 떨어졌을 때는 되게 충격이 컸어요. 왜? 왜냐하면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였나요? 맞아, 돈 내는 거였어요. 돈을 내는 거였죠. 심지어 돈을 내고 배우는 건데도 떨어진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를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실제로 내 책이 출판되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부족하구나. 기본기가. 그래서 어쨌거나 전공자는 아니고 물론 비전공자이시면서도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미술이나 그림 그리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가 막막해졌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 떨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공모전은 별 생각 없이 정말 그렇게 넣고 근데 돈 내고 배우는 것도 떨어진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이해했어. 그쵸. 좀 실망스러운 거죠.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랬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림책 그리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고. 근데 그 아카데미 자체가 그림책 출판사에서 하는 아카데미여서 지원자도 되게 많았을 거고. 맞아. 완성도도 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조금만 투자를 해도 할 수 있는 분들을 뽑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카데미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끌어올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지? 돈 내고 배우는 것도 떨어지는데 어디 가서 그럼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는 좀 좌절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좀 더 다시 그려보고 싶다라든지 뭔가 조금 거기서 조금 달라진 포인트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는 색연필이었어요. 색연필이랑 마카. 색연필이랑 마카였는데 뭔가를 표현하는데 되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그림적으로 좀 많은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채화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오일 파스텔 오일 파스텔도 좀 제대로 활용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림에 있어서 스펙트럼을 좀 넓히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틀에 매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림책은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세모, 네모 이런 게 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맞아. 저는 약간 그 구도나 뭘 잡는 데 있어서 실사물을 되게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물을 그려도 코끼리를 보고 여러 번 코끼리를 찾아본 다음에 그려야 되고 사자도 그려야 되고 찾아봐야지. 그래갖고 항상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틀에 좀서 벗어나는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안 보고 그리고 그냥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그냥 그려보고 그럼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그러니까 안 보고 하려니까.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림책을 이제 그때 제가 오래 걸렸던 이유, 모두의 진도에 내가 맞추지 못했던 이유는 저도 백지가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따라 그리고 싶은데 나의 이야기는 똑같이 따라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뭔가 캐릭터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내 머릿속의 그림은 실사의 그림이 아니고 다른 어떤 좀 자유로운 그림인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그려지니까 이 종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극복을 하고 모르겠다 손 가는 대로 그리자 하고 그렸는데 갑자기 뭔가 저도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종이 안에서는 내가 감독이다. 이런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저는 근데 이 미카님의 그 어떤 구도에 맞춰서 그리는 그 그림? 저는 그것도 엄청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이 꼬미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구도가 진짜 이건 정말 그 공간에 그 세계관에 이 그림책 세계관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림이어서 전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나? 난 그것도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뭐랄까 좀 들인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만큼 몰입해서 더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그거를 중간에 이제 중단한 느낌은 들어요. 그 아카데미 이후에 이제 이사 문제도 있었고 이제 집안일들이 좀 많이 겹쳐서 변수가 생겨서 부동산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공부라고요? 그럼요. 중요한 공부인데. 근데 어때요? 그러면 지금 둘째 임신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지금 당장 막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언젠간 좀 해보고 싶다 라는 뭔가 마음에 맴도는 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원래는 이사를 오면서 논술 교실을 열고 싶었어요. 논술 책에 워낙 관심이 많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제 논술 공부방을 창업을 생각을 하고서 그 지사에도 실제로 가보고 그 상담도 받아보고 지사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업체랑 할지 뭐 이런 것도 정해놓고 거의 진짜 오픈 생각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일이 모르더라고요. 맞아. 저희 아버지가 넌 일할 팔자가 아닌가 봐 막 이러셨는데 그렇게 되면서 했던 생각이 뭔가를 하고 싶긴 한데 하려면 거창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직 그 가족의 일들이 다 안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아이 기르면서 또 얼마나 많이 시간이 들어가는지 이미 알잖아요. 첫째를 통해서 알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한 2, 3년은 정말 일을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내가 그냥 아이가 있건 없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창작밖에 없는 거예요. 창작은 정말 순수 창작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머리에서 맞아.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이제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사 전에 수채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채화 도구를 막 다 준비해 놨었어요. 근데 그걸 사용을 한 번도 못 하고 이사를 와서 임시를 바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입덧이 가라앉으면 그것들로 좀 수업을 다시 듣고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덧은 이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너무 네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게 좀 궁금한데 네. 어쨌든 이제 또 둘째를 낳고 나면 사실 또 갓 태어난 아기 중심으로 또 생활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전에 도서관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하기 전에도 아이를 막 키우다가 아이가 또 좀 이제 가서 내가 이제 내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좀 되게 우울해졌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둘째를 낳고 얘가 조금 이제 또 어린이집에 적응을 했어.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때 비교해 본다면 이미 그걸 한번 겪었잖아요. 첫째 때. 바닥을 치진 않을 것 같아요. 오 진짜로?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봤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 시간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기 노력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산다는 걸 이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혹은 아프셨다가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렇게 막 몸이 안 좋으셨다가 이제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다들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순간이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사고를 당하셔서 좀 불편해지셨는데 그런데도 이제 지팡이를 짚고 수업을 들으러 오시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글을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의 글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동화같이 너무 예쁘고 막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막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데도 담백하게 뭔가가 글이 전달이 되는데 근데 그 얘기 자체가 동화같이 예뻐요. 너무 읽어보고 싶다. 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서 실제로 되게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세상을 보는 눈이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저런 마음으로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좀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거에서 되게 뭐랄까 원동력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바닥을 치거나 내가 뭐 했지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해냈구나. 한 아이를 또 이만큼 또 그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솔직히. 또 이만큼 키워냈구나. 그래서 나한테 드디어 왔구나 자유시간이.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벌써 생각하니까 기쁘네요. 그때만은 손꼽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반 왔거든요. 임신 기간 반 왔는데 중기인데 와 벌써 기쁘네요. 네 벌써 기쁩니다. 근데 또 둘째를 키우면서 미카님의 이야기의 씨앗이 엄청 또 생기지 않을까요? 더 생길 수 있죠. 아이디어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둘을 키우게 되니까 6살이거든요. 6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아이의 마음에서도 생각하면 뭔가 나올 수 있고 맞아. 둘째 아이의 마음에서도 뭔가 생각하면 나올 수 있고 네. 둘 다 또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기대됩니다. 네, 남매맘의 많이- 세계에 오신 네, 것을 네. 환영하고요. 선배님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네. 그 원래 질문 제가 준비했던 거는 과거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준비를 했었는데 좀 네네. 바꿔보고 싶어졌어요. 네네. 이제 건아를 키우고 나서 네. 이제 그 자유를 만끽하게 될 그때 나에게 지금의 내가 전하고 싶은 말. 작은 거여도 좋으니까 용기 내서 뭐라도 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그 뭐라도 해서 모든 게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뭐라도 해야지 하고서는 도서관 가서 느낀 바가 많았고 그래서 뭔가 원동력도 얻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생각하는 망설이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다 맞다. 정답이 어딨어. 맞아. 네가 하고 싶은 거 좀 해.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참 수고가 많다고 진짜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아이 둘 비위 맞추느라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을. 그럼요. 둘을 또 맞춰야 되니까. 쉽지 않죠. 둘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도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을 좀 챙기라고 하고 싶네요. 네. 결국에는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네. 많은 것을 해야 또 이룰 것도 많아지고 맞아요. 네,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네네. 네. 저희가 주제가 공백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카님이 나의 공백력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미카님이 살아온 이걸 공백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열심히 살아온 이 시기에 발견한 나의 힘이라든지 이 시기에 발견한 나의 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칭찬하거나 이런 걸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사람이란 거를 제 공백의 시기에 깨달았어요. 왜냐면 가만히 쉬는 시간에도 머리는 쉬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슨 생각들을 꼭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봐야지 혹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늘 해놓고 제가 아이디어 노트가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늘 그냥 작은 거라도 끄적였었거든요. 늘.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영양가 있는 아이디어가 많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뇌가 쉬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제 공백력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들 끊임없이 쉬지 않았던 쉬지 않고 냈던 아이디어들.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실천하고 실현화 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아이디어의 씨앗 그게 공백력 나의 힘, 내 공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이 말을 내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죠? 볼로냐에 가시겠다고. 저는 이 아이디어의 씨앗이 언젠간 이탈리아 볼로냐에 우리 둘이 가서 그대가 수상 받는 것을 내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아니 왜 축하만 하십니까? 같이 수상을 맡으시지. 그렇죠. 제가요? 저는 볼로냐 가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꿈은 그래서. 클수록 좋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어른이라고 꿈 작게 꾸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저는 그래서 끝까지 네. 미카님을 응원한다는 저는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게 많아서 해야 되겠네요. 뭐. 네, 좋았어. 이게 바로 뭐라 그래야 돼? 증거다. 이걸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사랑하는 창작메이트 미카님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아이디어의 씨앗이라는 그 미카님의 공백력이 볼로냐까지 미카님을 데려다 줄 것이라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항상 옆에서 응원과 지지를 아낌없이 하며 여기 팟캐스트에 또 이 볼륨한 소식을까지 전할 수 있게 네. 아주 우리 함께 힘내보자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외쳐야 되잖아요. 외쳐야 어떻게 되잖아요. 같이 외칠 준비 되셨어요? 그럼요, 마지막 그럼요. 구호. 네, 그러면 내 공백은 네, 힘이다. 예. 팟캐스트 공백력의 공백지기 햇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